먼저 기출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죠? 올해 시험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어땠어요? 딱 봤을 때 쉬웠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몰래 가서 보고 오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 결과가 나왔죠. 저는 합격은 안 했어요. 네, 자료 해석만 보려고 간 거지 합격하려고 간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에피소드를 설명드리면, 이제 제가 강의를, 네, 강의 시작부터 잔소리가 많죠. 제가 강의를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한국사랑 토익이 남아가지고 14년도에 그냥 시험 삼아 치러 갔는데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강의할 거면서 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냐.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시험 안 보다가 이제 한국사랑 토익을 다시 준비해가지고 올해는 한번 보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마 시험 보신 분들도 다들 느끼셨을 텐데, 제가 작년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나올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긴장해서 해야 돼요. 올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시험을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혹시 2013년도 시험 치신 분은 없죠? 네. 저는 봤는데, 2013년도 느낌이었어요. 딱, 시험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따로 그 문제를 출력해서 풀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올해 제외하면 2013년 문제가 제일 쉬웠잖아요. 그쵸? 맞죠? 공부 좀 하신 분들이죠, 다. 네,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실 때도 2013년 거랑 2017 올해 문제부터 풀어보시면 돼요. 네, 문제 난이도가 쉬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강의 때도 만약에 올해 문제가 아마 어렵게 나올 텐데, 쉽게 나오면 오히려 조금 더 긴장하고 풀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왠지 아세요? 실수. 올해 사실 보면 저도 이제 시험 끝나고 그 작년에 계속 집중지도만 했던 친구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사실 90점 넘은 친구들은 실력 차이가 없어요. 90점이랑 100점 차이는 그냥 딱 집중력 차이예요. 실력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고, 물론 이제 80점대로 내려오면 조금 실력 차이가 있고, 올해 시험에서 자료 해석에서 80점을 못 넘으면 그 일반 행정 기준으로 합격하기 되게 힘든 점수대가 되죠. 네, 그래서 올해 난이도로 보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90은 받아야 일단 뭔가 해볼 만한 계산이 나오는 점수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엄청 어렵지 않아요. 저도 원래부터 잘했던 건 아니에요. 저도 원래부터 잘했던 건 아니니까 조금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느낌이 딱 2013년 느낌이었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파본 검사 하나요? 저는 그때 한 30초 들여서라도 쭉 보는데, 처음에 자료를 볼 때에는 그렇게 쉽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올해 문제 특징이, 예전에는 조금 자료가 깔끔하게 구성돼서 나왔는데, 올해는 조금 자료가 좀 대충 나왔어요. 정리하다만 그런 느낌? 음. 그래서 조금 의아해했는데, 이제 풀다 보니까 조금 쉽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또는 제가 준비해서 뒤에 마련해 드린 올해 기출 문제를 한번 쭉 볼게요. 1번 문제 보시면 1번 같은 거는 사실 너무 쉽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흔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봤던 매칭형 문제잖아요. 그렇죠? 매칭형 문제이고, 이제 저는 수업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매칭형 문제 풀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다를 수는 있어도, 어떤 조건부터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조건이 4개 나왔죠? 조건이 4개 나왔는데, 이 중에 어떤 조건부터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작년에 지겹게 말씀드렸는데, 가장이라고 들어가 있는 두 번째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우의 수가 가장 없는 표현 방법식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것부터 보면 이제 서부청이 A가 되니까 이제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고, 네, 일단 쭉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2번. 2번을 볼 때는 뭐부터 봐야 되냐면 각주부터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게 각주인데, 표현을 참 좀 까다롭게 놨어요. 그렇죠? 세 가지 모두 충족할 때 환율 조작국인데, 두 가지만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고, 그러면 이 둘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올해도 제가 벌써 그 시험지 가져오라 해가지고 상담을 몇 분 해드렸는데, 이 문제 틀린 분들은 다 그 디귿에서 틀렸어요. 디귿. 디귿에서 많이 틀리셨는데, 그쵸? 어차피 이제 지우다 보면 3번하고 5번만 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푸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체크가 돼 있을 것이고. 그쵸? 네. 3번하고 5번만 남을 텐데, 디귿을 판단할 때 이게 사실 노가다예요. 그쵸? 일일이 세야 되니까 조금 까다로운데, 여러분들이 그 찾을 때 가나 마는 금방 찾는데 차를 잘 못 찾아요. 차.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체크를 할 때 보통 앞에 있는 대미 수역 무역 수지부터 찾지 뒤에 있는 GDP 대비 외화 자산 순 매수액 비중부터 찾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체크를 해 주시고, 거기다 하나 더 세 가지 모두 충족하는 국가도 하나 있죠.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조금 체크하면서 볼까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이제 귀에서 피가 나도록 제가 잔소리를 엄청 해야 됐는데, 단위 꼭 봐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단위 자체가 10억 달러니까 A 요건에서 200억 달러 초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표 2에서 숫자 20만 넘으면 돼요. 200이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진짜 아주 기초적인 실수죠. 이거를 놓치신 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헤맸을 것 같고, 일단 넘어갈게요. 네, 가볍게 일단 보고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번으로 넘어와서, 3번도 사실은 2번 문제랑 조금 유사하죠. 그렇죠?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준을 달리 주고 두 개 항목을 조금, 다음 문제 10번 볼게요. 10번. 그 가책형으로 푸신 분들 중에서 10번을 처음에 푸신 분 있나요? 10번. 사실 저도 두 번째 턴에 와서 푸니까 어렵진 않던데, 저는 일단 넘어갔어요. 왜냐면 10번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해도 풀다가 어느 순간 꼬이면 이제 거기서 멘붕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험 초반임을 감안하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30번이라면 풀어요. 그냥 30번이라면 푸는데 10번이면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일단. 왜냐하면 내가 이걸 못 푼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시간 관리해야 되니까. 저도 중간에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한 4문제 정도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4문제 정도 넘어갔었는데, 그때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한 3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쓴 시간이. 근데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30분 정도. 서너 문제 안 풀고 넘어갔다 생각하니까.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풀었던 문제가 33번이에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올해 계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얘 하나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36번. 네, 이 문제 어디서 본 적 있어요? 비슷한 문제? 안 보신 분들은 민경 문제를 안 풀어보신 거예요. 이게 어디 있냐면 제가 드린 책에도 있어요. 그 2011년도에 나왔던 민경 문제예요. 네,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 구조가 비슷해서 잠깐 소개만 해드릴게요. 제가 작년 초부터 작년 모강 때까지 여러분들 연습시켜 드린 게 사실 이런 거예요. 물론 개별적인 능력, 그러니까 자료 해석을 풀어내는 뭐 계산 능력, 표 해석 능력, 판단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험 시간 내에서 시간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주에 하는 집중지도반 말씀을 드리면 그 작년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 작년에도 봄에 시즌 1, 여름에 시즌 2, 가을에 시즌 3 하고 올 초에도 끝장관리반으로 했는데, 그 봄에는 뭐 할 거냐면 그 테마반하고 지금 기출반 두 개를 지금 개설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테마반은 그 조금 자주 다루는 테마를 그 연도별로 묶지 않고 테마별로 묶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 연습 이런 식으로, 계산 연습, 그다음에 그래프 보는 연습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강의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출반은 그 4월부터 6월 과정은 2008부터 2011년 문제 풀 거예요. 그건 연도별로 풀 건데, 중요한 게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다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푸는 능력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체크하지 못한 습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습관을 좀 교정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작년에는 그 집중지도반 끝나면 제가 1대1로 다
상담을 해드렸는데 올해 초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따로 카톡이나 문자로 2회차마다 따로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게 할 테니까 이 동네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피드백 잘해드릴 자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래도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입문 강의는 다음 달에 시작하는데 5회 정도로만 할 거예요. 5회 정도로만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2017년 문제를 기준으로 그동안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조금 보면서 가볍게 연습하는 시간 가질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